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신체 손해라는 담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할 때 꼭 필수로 바꿔줘야 되는 게 이 부분이야. 뭘로 바꾼다? 자동차 상해 담보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차 상해 담보로 바꾸면 보통 최소 기준이 1억에 5천에 1억, 나는 이렇게 최소 기준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 이게 뭐냐면 사망 시 1억을 보상을 하고 부상 시 5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되고 후유장애 시 1억을 한도로 보상을 한다. 설정할 때 뭐 이거보다 더 높은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근데 가장 합리적인 가성비가 좋은 담보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내가 부상 시 최대 5천만 원 한도까지 상해급수가 낮아도 낮든 높든 상관없이 5천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할 수 있냐? 내가 뇌가실로 단독 사고가 나서 내가 다쳐서 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합의를 보재. 누가? 내 보험사가. 왜? 위로금을 줘야 되니까. 요번에 저 후유장애 여기서 550 받았어요. 자동차 상해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자동차 상해 담보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를 많이 해줘도 기본적으로 자손으로 설정되어 있거든. 자기 신체 손해로. 이거를 자동차 상해로 바꿔주는 게 유리하다. 자차 이것도 또 중요한 얘기 해줄게요. 이렇게 써있는 게 있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차로 200만 원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할증이 붙지 않는구나. 나한텐 피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해. 그지? 그리고 여기에는 담보 설정할 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만 나오는 걸로 설정하는 게 조금 비싸긴 해도 제일 좋아요. 근데 물적 할증 200만 원 한도로 이제 내가 자차를 썼어. 그럼 할증이 안 붙겠지? 그럼 나한테 피해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고 생각하지? 뭐 어떤 피해일까? 할인이 안 되지. 그치.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 200만 원 미만을 썼다 해도 얘네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할증만 안 붙이겠다고 그러지 할인을 해준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 그 당시는 사고력이 잡혀서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3년간. 그것까지 고려하고 써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차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걸 간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무보험차 상해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어느 범위냐? 같은 주소지를 쓰고 있는 가족들도 가능하다. 내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한 명만 있으면 활용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사고가 났는데 나는 과실이 없어. 난 100% 피해자야. 근데 뒤에 운전한 새끼가 보험이 없네?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은 어찌됐건 내 보험으로 해결을 하려면 이 담보가 필요한 거야. 2억 원 한도로 보험이 없는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만들었을 때, 사고를 냈을 때 내가 치료나 대물에 관련돼서 2억 원 한도로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고 나서 보험사가 그 비용을, 손해보험 비용을 상대방한테 뭐 구상권 청구하든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그게 없어. 이게 없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그 비용을 다 써야 돼. 내 돈으로 일단. 내 돈을 일단 쓰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 청구하고 민사소송 진행하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기는 거지.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 담보를 넣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이 내용의 활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특약은 뭐 늘 게 거의 없지. 근데 뭐 내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를 운전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차는 뭐 자상이나 뭐 자차 이런 것들 가입했지만 내 차가 내 과실로 사고가 나면 뭘 못해? 렌트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렌트 특약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넣을 수 있다라. 연간 뭐 한 비싸봐야 2만원, 3만원 이럴 거고. 근데 나는 꼭 필수로 넣어줬으면 하는 담보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상급 방실 이용. 이게 뭐냐?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과실로도 내가 급수가 안 나오면 상급 형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예. 근데 이 특약이 있으면 다른 사람 과실이든 내 과실이든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다? 1인실을 쓸 수 있다. 또는 2인실을 쓸 수 있다. 상급 형식을 입원할 수 있다. 그러면 고객들은 만족도가 나로 인해서 이렇게 좋은 특약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만족도가 제일 많이 높은 담보예요. 입원은 하고 싶잖아. 근데 다들 입원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그 누추한 다인실을 쓰고 싶지 않아서. 금방 잡히는 저기 한국 정도. 아이 당연히 잡히지. 상급 형식 이용하겠다고 땡큐지. 보험사 비싸도 보험사 내주기로 하는 거잖아. 이 특약이 뭐야? 내 부담금 없이 상급 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약들을 넣어주면 조금 보험료는 올라가더라도 더 좋은 질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은 이거는 좀 숙지를 잘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운전자 보험을 특약으로 집어넣을 넣을 수도 있지. 1년짜리. 그게 싸다 그러던데. 그게 싸지.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왜 따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줄 거야. 자, 이제 운전자 보험 얘기를 할게요. 자, 분명히 이렇게 특약으로 1년짜리 다이렉트로 뭐 운전자 특약을 가입을 할 수 있지. 운전자 특약이 뭐야? 첫 번째, 처리지원금 또는 형사합의금이라고 해요. 두 번째, 벌금. 세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자,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할 거면 이게 어떨 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원래 13대인데 11대 중과실로.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중과실이라는 게 있어. 그게 13대야. 근데 뭐 두 가지가 빠졌지. 뭐냐면 무면허, 음주. 형사처벌은 무면허, 음주는 받겠지만 이 보험으로 해당 사항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대 중과실이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이건 찾아봐. 11대 중과실 뻔해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역주행 뭐 이런 것들. 뭐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것들. 이런 사고일 때 보상을 받는 내용이에요. 그런 중과실로 인해서 누군가를 다치게 했을 때만이야.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최소 4주 이상 다치게 했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는다. 자, 그러면 4주 이상이 아닌 이제 1, 2, 3주, 2, 3주는 대부분 뭐다? 아까 말한 민사로 종결이 된다. 대부분. 자동차 보험으로 종결이 된다. 근데 자동차 보험이 해주지 못하는 역할이 언제 생기냐? 4주 이상 누군가 다쳤을 경우에 첫 번째 형사처벌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일단 기본적으로 경찰서를 가죠. 진술서를 쓰고, 우리가 사고 났다고 해서 무조건 경찰서를 가서 진술서를 쓰거나 뭐 검찰이 끌려가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사건으로 되지 않잖아. 이게 사고와 사건이 되는 차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건이 되는 거고 이건 사고야. 그러니까 사고가 나서 사건이 되는 경우는 사람이 많이 다쳤을 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처리지원금은 뭐냐? 형사합의금이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다쳤으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쳐버리면 A라는 사람은 이 사람을 통해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근데 이 형사처벌을 받을 때 이 사람한테 합의금을 주게 되면, 형사합의금을 주게 되면 감형을 받아요. 벌금이 줄고 형량이 낮아지지. 그렇기 때문에 필수 조건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이게 1, 2급은 사망이라고 보는데, 거의 사망하게 된다 그러면 최대 금액을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의무적으로. 그래서 이 합의금이 중요하고요. 그 벌금은 뭐냐? 말 그대로 11대 중과실로 누군가를 4주 이상 다치게 해서 합의를 받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때리는 벌금입니다. 너 왜 속도 위반했어?
너 왜 신호 위반했어? 그러니까 벌금 내. 그 벌금을 낸 만큼 이게 2천만 원 또는 뭐 4천만 원, 3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최대 맥시멈이 제가 알기로는 3,500만 원인가 3천만 원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요번에 올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벌금이 3천만 원 한도일 거야. 3천만 원 한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은 예전에는 뭐 500만 원이라고 담보만 넣었는데 지금은 2천만 원도 들어가지고요. 뭐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뭐냐면 이제 4주 정도 가지고는 거의 뭐 형량을 살지 실형을 살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이제 드문데 보통 이제 진동을 안 해놓고 이 사람 말이야 지금. 진도. 수업 받을 때는 다들 그 뭐야 비행기 모드로 비행기 탔다 생각하고 사람들이 지금 나 멀리 간다. 기내식 먹고 싶은데. 자 그래서 에라이 씨발 진짜 동영상.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거나 이제 항소를 할 때 또는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실형을 살아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경우 최대 2천만 원 한도 뭐 이거는 담보 설정하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근데 뭐 이런 비용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담보들입니다. 실제로 내가 쓴 금액만큼만 돌려받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진짜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좆됐다 자보, 그러니까 우리가 자보라고 하죠. 자동차 보험에서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고요. 일어나게 되면 이런 합의금을 또는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면 우리 종합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으로 또 가입이 가능하겠죠. 근데 왜 운전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냐? 두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유, 종합보험이나 이런 데 따로 가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행법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담보를 지웠다, 다시 가입했다, 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이 바뀌면 거기에 알맞게 또 변경해줘야 되고 또 법이 바뀌면 또 거기에 알맞게 변경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 특약 때문에. 자, 이거는 뭐 자동차 보험 1년짜리에 가입 추가로 가입해도 되겠지만 특약은 가입이 안 돼요. 얘는 운전자 보험 뭐라고 했어요? 상해 보험이라고 했어요. 상해 보험인 만큼 상해 나한테 부족했던 특약들을 더 넣어줄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을? 후유장애, 입원 일당, 수술 특약, 진단비 같은 것들. 근데 유일하게 이 운전자 보험 안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제일 좋은 혜택은 저는 자부상 담보라고 해요. 자동차 부상 위로금. 사고가 나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는. 내 차든 남의 차든 어찌됐건 차로 인해서 내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 과실로 저 사람 차를 박았어. 과실 100%니까 내 몸 치료를 받을 수가 없죠, 사실은. 그리고 내 차를 수리할 수도 없고 돈이 아까우니까. 그죠? 큰 사고가 아닌데. 그럼 자부상으로 저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나오니까 청구해서 100만 원 받으면 그걸로 내 몸 치료를 하거나 내 차를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 때문에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운전자 담보를 추가로 가입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면 그냥 자동차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겠지. 이해가 되셨나요? 뭐 5,000원 기껏해야 5,000원 만원 차이인데 5,000원 만원 아끼려고 좋은 담보들을 잃느냐? 예를 하나 들어볼까? 내가 15,000원짜리 메리츠아즈 운전자 보험을 갖고 있어. 여긴 자부상 50만 원 받을 수 있어. 언제? 14급일 때. 우리가 아파요. 병원 가서 아파요 하면 나오는 게 14급이야. 2주 진단. 14급일 때 얼마가 나온다? 내 보험에서 50만 원이야. 15,000원짜리야. 15,000원 1년 가입하면 얼마야?
12개월이니까 18만. 18만 원? 자 그러면 이거는 2년치가 넘네. 2년에 한 번 내가 교통사고 한 번 안 날까? 나는 지금까지는 세 번 받았어 이거. 한 번도 안 났어. 난 3번 받았어. 2년 난 동안 한 번도 안 났어. 냉정하게 얘기하면 받치면은 못 하는 거잖아. 받쳐도 받을 수 있고 저도 받을 내가 박아도 받을 수 있고 솔직히 받치면- 방지턱 세게 넘어서 아파요 해도 받을 수 있어. 동승자도 받을 수 있잖아. 동승자도 가입되어 우리가 때문에 있으면은. 지가 가입돼 있어야지 받을 수 있지. B가. 지가 가입돼 있으면 받을 수 있지. 막말로 진짜 내 고객 중에 한 명은 방지턱 세게 박아갖고 밑에 갈렸어. 그래서 받았어. 50만 원. 뭐라고 얘기해? 지금 실제로 얘기했지. 아 그렇게? 실제로 얘기했지. 진짜로 아팠대. 자기는 목이 너무 아팠대. 방지턱 세게 넘어서. 그럼 지금 됐을까 안 됐을까? 당연히 되지. 자 그러면은 나 같은 경우는 15,000원짜리 내고 지금 이거 2년 전에 가입했는데 벌써 3번 받았거든? 150만 원 받았어. 150개월치를 받은 거야. 그러면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어 갑자기 끼어들어가고 확 밟았는데 몸을 제쳐주면서 목이 나간 거야. 가능합니다. 대신 사고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돼요. 진짜로. 아 블랙박스. 블랙박스 갖고 안 되고 경찰서나 보험사에다가 이 사고가 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고 접수하면 돼 그냥. 저기 사고 났는데 또는 앞차 때문에 내가 다쳤다. 이거는 그 앞차가 끼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 청구 가능합니다. 앞차에다. 실제로 사례도 많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자동차 운전자 특약이니까 자동차로 인한 모든 사고의 부상에 대한 위로금이 나온다라고 보면 돼요. 상해 등급에 따른. 그래서 나는 이것 때문에 가입한다 라고 보면 되지. 됐죠? 운전자 보험도 넘어갈게요. 여기에 이런 거 중요해요. 후유장애, 입원 수술 진단비 이런 것들, 뭐 골절 진단비, 상해 수술비, 상해 진단비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되게 중요하니까 만약에 유병력자들이라서 진단비는 뭐 간편보험으로 해준다 하더라도 상해 담보들은 이렇게 운전자 보험으로 대체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 중에 하나니까 그렇게 가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할증이 안 붙잖아요. 저거 지금 자동차로 인해서 다쳐야 돼. 아니니까. 상관없겠다. 아씨 지금 이렇게 써 있어. 뭐야? 상해로 인한 문제. 이 교통사고여야 돼만 가능해? 아니, 이렇게 써 있으면. 그럼 그렇게 해야지. 그치? 그럼 담보 설정 누가 하는 거야? 설계 누가 해? 우리가 하지. 이거 없는 거 가입하면 되잖아. 담보에다가.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교통상해만 가입되는 건 아니야. 일반 상해들 다 가입이 돼요. 근데 내가 후유장애 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거잖아. 내 거. 그래. 자, 치매보험. 이거 참 전화들 이거 참 바쁘시네. 내가 제일 바쁘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해드릴까? 좀 기다려요. 진행하겠습니다. 치매보험 세일즈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손해보험보다는 생명보험이 좀 더 유리하다. 생명보험사가 유리합니다. 왜냐면 손해보험은 그러니까 분쟁의 요지가 생기면 알잖아. 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손해보험은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는 노력이 절실해. 그리고 대부분 손해보험은 월 얼마씩 주겠다는 담보가 거의 없고 진단비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요새는 뭐 손해보험도 뭐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눠서 준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중증만 보상하는 담보가 대부분이고. 받기 어렵잖아. 받기 어렵잖아. 받기 어렵고 안 어렵고 를 떠나서 중증일 때만 주면 사실 경도, 중등도일 때는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 이건 받은과 동시에 이제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건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진단을 확정 받는 순간 돈 안 내도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계속 인정받기 전까지. 근데 생명보험은 뭐 어떤 게 특징이냐?
경도, 중등도, 중증. 이게 좀 세분화되어 있다. 첫 번째. 그리고 월 생활자금이 구성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경도일 때는 뭐 500만 원을 주겠대. 근데 이게 약관상의 내용을 보면 총액이 2천만 원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2천만 원에서 500만 원을 먼저 냈으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야? 1,500이 남았지. 그러면 중등도는 뭐라고 써있냐면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써있는데 실제로 경도일 때 500만 원이 지급돼 있으면 잔금이 500만 원만 남았겠죠? 네. 5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중증일 때 2천만 원이라고 써있지만 실제로는 경도일 때 500만 원, 중등도일 때 500만 원씩 나갔으니까 1,000만 원만 보상이 되겠죠? 그죠? 총합계가 2천만 원이니까. 근데 중증이 되면 남아있는 1,000만 원 또는 경도와 중등도일 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중증일 때 한 번에 다 받겠지 2천만 원은.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 진단금을 받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매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생활자금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만약에 중증이 돼서 진단금을 받고 매월 100만 원씩 받는데 36개월간은 확정 지급이고 그 얘기는 뭐냐면 3년간은 그 사이에 사망하더라도 지급을 하겠다는 소리야. 치매로 사망하더라도. 근데 3년이 지나서도 지급을 할 건데 언제까지? 사망 시까지. 사망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게 포인트예요. 치매는. 근데 치매라는 질병을 보면은 치매는 일단 뇌 세포가 감소되는 질병이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 내가. 암과 상극이다. 그래서 암이력이 있는 분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래도 걸릴 수는 있다. 언제? 뭐 뇌종양이 있어서 뇌세포가 손상이 입었을 때. 뭐 그럴 수는 있죠. 얼마든지. 그러면 거의 대부분 치매는 뭘로 오냐? 외상성 또는 질병으로 온다. 외상성은 뭐냐면 큰 사고로 인해서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뇌세포에 문제가 생겨서. 그 질병은 뭐냐면 원인이 없어. 사실 치매는 원인을 벌써 파악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치매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걸리면 그냥 치매로 죽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치매에 걸려서 평균 몇 년을 사시냐? 6년에서 13년 사이를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속도의 차이다. 그만큼 관리를 얼만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 그럼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뭐 어찌됐건 치매에 걸릴 확률은 65세 이후에 10%가 넘습니다. 치매는 뭐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평가하는 게 기억력 상실이잖아. 그래서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심할 경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요. 의사가 이제 뇌 MRI나 CT 같은 걸로 이제 뇌 변형이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걸로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고 뇌파나 뭐 뇌 MRI도 찍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대면 상담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꽤나 길어요. 꽤 오랫동안 판단을 하고 그걸로 확진을 내립니다. 뭐 설문지가 있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런 치매보험은 면책기간이 1년 내지 2년입니다. 왜? 그 판단하는 기준이 의심된 상태에서 가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책기간을 좀 길게 잡아요. 그래서 일단 당신은 치매입니다 해서 경도 CDR 척도라고 하는데 이게 CDR 척도는 이제 1점부터 5점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경도와 중등도, 중증, 말기까지 가는데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뭐 2, 3일 간격으로 없어져. 내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오늘 기억을 못해. 이걸 경도라고 해요. 근데 뭐 일상생활에 큰 지장은 없어. 누군가의 도움이 없어도
집을 찾아낼 수 있고 비밀번호를 할 수 있는 정도야. 근데 이제 통째로 사라져. 어느 정도가? 한 달 정도가. 꽤 긴 기간의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중등도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점점 가족들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이 과정이 지나쳐서 이제 가족의 얼굴이나 이름을 기억을 못할 정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중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진단을 받고 중증까지 가는데 이제 보통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게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그리고 중증에 대해서는 대부분 2년 이내에 사망한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으면 고객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고객들이 치매란 질병이 얼마나 위험한 거고, 그럼 치매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얻는 건 없죠. 그냥 재가 비용이랑 장기요양병원,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비용이 많습니다. 많지만 실제로 이제 치매 환자가 있는 집은 24시간 이 사람을 보살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월 주는 생활비가 필요한 겁니다. 왜? 간병인을 붙여야 되니까.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것도 재가 비용이라고 해서 월 7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그걸로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요.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간병인 지원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100만 원이라는 비율. 되게 중요한 거죠. 언제까지? 사망시까지 나온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치매보험도 중요한 보험이고요. 치매보험 가입할 때는 계약자는 자녀나 배우자로 하고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가입할 때 당시에 뭐 대리 청구를 가능하게 이제 서류를 준비한다면 상관없겠지만, 대부분 이런 치매보험을 자녀한테 알리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잃어서 치매보험이 있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예 청구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치매보험을 가입을 했다라는 걸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는 자녀나 배우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청구하고 돈을 받는데도 큰 문제가 없게끔 만들려면. 환급률은? 환급률은 뭐 환급 때문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이제 뭐 평준형이 있고 저해제용이 있고 무해지가 있습니다. 근데 평준형은 우리 주계약 가입하듯이 조금씩 차츰차츰 올라가겠죠. 근데 얘는 종신보험이 아니잖아. 만기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납입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 사업비가 어떻게 돼? 또 계속 차감이 되기 때문에 점점 내려가겠죠, 환급률이. 그렇잖아. 그리고 근데 이게 뭐 100%가 나오거나 그러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네. 저해지는 뭐냐? 이 평준형을 했을 때 환급률의 50%만 받겠다, 30%만 받겠다는 걸 설정을 하는 거야. 언제? 납입 기간 내에는. 그럼 그 대신 납입이 끝나면 그때 환급률을 높여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는데 60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거의 100% 이상을 좀 받을 수 있고요. 90% 80%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납입이 끝나고 해지하면. 네. 근데 점점 또 환급금은 줄어듭니다. 왜? 유지하는 동안 계속 사업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무해지는 납입하는 동안에는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납입이 끝난 시점부터 100% 이상 받겠다라는 담보예요. 그렇지만 똑같아요. 또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지하는 동안에. 납입이 끝나고 나서도 유지를 하게 되면. 뭐 그래서 환급도 받을 수 있고, 만약 안 걸린다 그러면 보통은 저해지나 무해지 많이 합니다. 그래야지 저렴하니까. 평준형은 보험료가 비싸요. 한 10년 하나? 납입 기간? 아니 20년. 보통은 이런 중에 치매보험은 치매 걸리면 바로 납입 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수록 좋은 거지. 보험료는 낮추고 걸리게 되면 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 치아보험. 되게 이것도 여러분들이 상담하면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는 뭐 성호는 진짜 많이 내가 알려줬는데도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기억 못할 거야 아마. 판매하려고 하신 적이 없으니까. 두개 팔았나? 자 치아보험 우리가 건강보험하고 실비가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치아가 안 되잖아, 그지?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일 거야. 근데 이게 왜 안 되냐? 비급여 항목이 많아서 안 됩니다. 치아보험 실비 돼요. 2017년 이후 건 다 됩니다. 근데 왜 어느 부분만 되냐? 급여 항목에 한해서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치아를 치료하러 가면은 급여 항목은 비용이 정말 요만큼밖에 안 들어. 막 진짜 얼마 안 들어. 요새 스케일링도 보험 적용 대상자라 5,000원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 5,000원 내나? 15,000원. 15,000원 내냐? 11호? 아니 건강보험 적용이 되니까 15,000원 내면은 원래 스케일링 그치, 9만 원인가 그래서. 원래 예전에는 막 6, 7만 원 했었잖아. 근데 아, 15,000원 내면은 거기에 엑스레이 가격 맞아, 빼고 맞아. 뭐하고 하면 사실 실제로 뭐 우리가 청구하면은 10,000원 제외하면 5,000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뭐 크게 내 손해가 입혀지는 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치아보험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존 치료라는 게 있고 보철 치료라는 게 있지. 그럼 우리는 치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 때문에 가입한다라고 보면 돼. 대부분. 보존 치료는 뭐냐? 내 영구치가 존재하고 그 치아로 인한 치료. 보철 치료는 영구치를 발치하고 대체할 때 쓰는 치료. 이게 엄청 이제 큰 차이인데 그럼 보존 치료는 뭐가 있냐? 충치 치료 그리고 신경 치료. 그러니까 신경 치료하면 뭐래? 크라운을 씌우지. 이런 것들이 있고 보철 치료는 틀니가 있고 브릿지가 있고 그리고 임플란트 대표적인 게 임플란트가 있지.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뭐 때문에 가입하냐? 보존 치료는 충전 치료나 신경 치료로 인해서 크라운,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라믹이나 금의 이 재질값을 낸다라고 보면 돼. 재질값을 보장받는 거야. 이게 정액담보예요. 그래서 내가 50만 원짜리를 가입한다. 그러면 치아 한 개당 크라운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거지. 세라믹이나 금을 세라믹, 금 이 중에 하나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럼 충전 치료는 뭐냐? 충치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이만큼을 많이 파서 여기만 떼우는 거잖아. 예전에는 아말감인가 그게? 아말감을 많이 썼어. 그 뭐 약간 납땜 같이. 근데 요새는 뭘 많이 쓰냐면 이빨 색상인 세라믹이나 뭐 금들도 많이 쓰고 뭐 뭐라고 하지? 그 아무튼 레진이라 그러나? 레진 뭐 이런 것들을 쓰겠지. 근데 이런 이제 재료에 대한 어떤 재료를 썼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이제 정해지게 돼 있지. 뭐 10,000원짜리가 있고 50,000원짜리가 있고 100,000원짜리가 있고 150,000원짜리가 있고. 레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7, 8만 원 하기 때문에 뭐 여기 보면 10만 원 보상하겠다. 뭐 개당 10만 원 이렇게 보상하게끔 돼 있고. 뭐 이런 거지. 그래서 보존 치료는 뭐 치아가 좋든 안 좋든 잇몸 치아 상태와 상관없이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난 좀 보는 거지. 젊을 때 가입하면 좋지. 보철 치료는 너무 단순하죠. 내 치아가 없는 상태, 내 치아를 발치하고 내 영구치를 발치하고 거기에 대체로 치료하는 거. 임플란트가 대표적이니까 임플란트 얘기를 하면 임플란트 뭐 개당 뭐 150만 원씩 보장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야. 근데 내가 이제 살면서 이제 치아로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난 이런 얘기를 해.
그냥 잇몸은 건강한데 충치가 생기거나 뭐 시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 보존 치료만 가입해라. 임플란트는 나중에 가입해도 된다. 근데 잇몸 자체가 좀 안 좋고 염증도 잘 나고 피도 많이 나는 상태고 그런 거다. 그러면은 보철 치료 필수로 가입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 나 같은 경우인데 대부분 염증 때문에 임플란트를 해요.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이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잇몸이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뿌리가 이 정도 박혀 있거든. 그럼 잇몸이 감싸주는 데는 뿌리하고 거리가 좀 있어. 그 이 뿌리를 잡아주는 데는 이제 턱뼈라고 하지. 턱뼈나 잇몸뼈가 여기 이렇게 한 이 정도 자리 앞에 있어. 근데 나 같은 경우 잇몸이 안 좋으니까 잇몸이 자꾸 주저앉는 거야. 주저앉으니까 어때? 여기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간 걸 절대 뺄 수가 없다 이거지. 주저앉으면서 구멍이 생기는 이 틈으로 잇몸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염증, 낭종이라고 하는데 염증 주머니가 발생을 하면 여기를 녹여버립니다. 뼈를. 염증이 녹여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럼 이건 살릴 수가 없는 거야. 그 뼈가 없으니까.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녹아버렸으니까. 살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잡아줘야, 내 이빨을 잡아줄 뼈가 없는 거야. 그래서 발치를 하는 거야. 너무 의사 같지 않냐? 이게 실제로 내 이빨 5개가 뽑힌 이유예요. 그래서 잇몸이 안 좋으면 잇몸은 안 좋아진다고 갑자기 낫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최대한 잇몸이 안 좋아지지 않게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지, 잇몸이 갑자기 여기까지 주저앉은 잇몸을 다시 올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수술하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잇몸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거나 자주 생기거나 염증 치료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은 저는 임플란트 무조건 가입해두라고 합니다. 언제 뽑아도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할 때, 상담할 때 저는 얘기를 해요. 잇몸이 안 좋으세요? 아니면 치아가 안 좋으세요? 치아가 안 좋고 잇몸은 건강하다 그러면 임플란트는 당장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의사한테 물어봐야겠지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치 때문에 하는 거라면 하는 거고, 근데 잇몸도 안 좋은데 충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둘 다 가입하셔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치아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대부분 이게 또 실비보험처럼 내가 쓴 비용을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정액담보예요. 진단비 같이. 이해가 되셨죠? 크라운 치료를 개당 얼마씩, 임플란트는 개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보상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500만 원 썼으니까 500만 원 줘라 이런 건 아니에요. 임플란트 뭐 70만 원짜리 가면은 150만 원 받는 거야? 아 그럼요. 70만 원짜리를 했어 지는. 근데 여기 적혀 있는 건 150만 원이에요. 그럼 당연히 150만 원 보상받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 이정민이었습니다.